저를 이겨내려고 항상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많은 팬분들이 안 좋게 봐주셔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뭐 팬분들에게 뭐 바라 뭐 이런 식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번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역전골을 넣고 대한민국 16강 진출이라는 기적을 이뤄낸 황희찬은 지금 그야말로 국민 히어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황희찬이 한때는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가 왜 국민 욕바지가 되었고 또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최고가 될 수 있었는지 그의 인생 스토리와 명언까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찬은 1996년 손흥민과 같은 고향인 강원도 춘천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가족과 함께 직관하면서 폴란드전 당시 황선홍 선수의 멋진 왼발 발리슛을 보며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고 하죠. 그렇게 그의 청소년기는 오로지 축구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교시가 끝나면 10분씩 쉬는 시간 주잖아요. 10분마다 계속 축구하고 점심 먹고 축구하고 학교 끝나고 축구하고 집 가면서 축구하고 정말 매일을 그렇게 지냈었어서 이렇게 축구에 미쳐있던 황희찬은 초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 호주에서 열린 유소년 축구 대회에서 22골을 넣는 등 미친 활약을 보이며 이로 인해 제21회 차범근 축구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그렇게 그는 U15 유소년 팀인 포항제철중학교에 진학한 이후 대한축구협회 중등부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하였고 포항제철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14년 오스트리아의 FC 레드불 잘츠부르크로 입단하며 해외 축구 선수 생활을 시작하였죠. 이때까지만 해도 황희찬은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아는 선수였지만 그가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바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하면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황희찬이 결정적인 찬스를 몇 번 놓치는 일로 인해 이때부터 그에 대한 비난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이 비난 여론이 폭발한 것은 곧이어 열린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였습니다. 여기서 금메달을 따면 손흥민 등 선수들이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었고 이 때문에 월드컵이 아님에도 거의 이와 맞먹는 관심이 생겼었죠. 황희찬은 키르기스스탄과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좋은 찬스에서 약한 슛을 때리는 실수를 한 것에 이어 사포라는 고난이도 기술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비난 여론이 더욱 크게 들끓었습니다. 물론 손흥민의 선제골로 경기는 이기면서 준준 결승에서 우즈베키스탄과 맞붙게 되었고 황희찬은 지금까지는 경기 내용의 아쉬움으로 인해 비난을 받았다면 이 경기에서는 인성적인 부분까지 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황희찬은 3대3 상황에서 황의조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승리골을 넣었지만 쉿 하는 손짓과 상의탈의 세리머니를 보여줬고 사람들은 이를 보고 이번 대회에서 여론이 좋지 않았던 황희찬을 향해 황의조가 따낸 거지 네가 잘해서 이긴 거 아니니까 나대지 마라 쉿 욕하는 사람들 조용히 하라고 은근히 돌려까는 거지 상의탈이 하면 옐로우 카드 받는데 대체 왜 하는 거임? 등의 싸늘한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이런 비난은 상당 부분 왜곡된 것으로 그는 결코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에게 맞서려고 그런 세레머니를 한 것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죠. 또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며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어쨌든 이제 경고가 주어지는 거니까. 네. 사실 저는 이제 뭐 팬분들에게 뭐 바라 뭐 이런 식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저만의 자신감이고 기쁘고 정말 자신감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는데 4강전에서는 그 경고가 다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네. 사포에게도 좀 물어보면 그 순간 정말 상대 수비수와 1대1 상황이었고 그 뒤에도 이제 공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진짜 충분히 넘기고 가면은 네, 제가 돌파를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사용해봤던 것 같아요. 준비를 많이 했는데 또 성공을 못해가지고 많은 팬분들이 안 좋게 봐주셔가지고 저도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잘 준비하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는 그냥 자신감이 높은 선수였을 뿐이었고 이 모습을 사람들은 괜히 좋게 봐주지 못한 것이었죠.
아무튼 이런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은 결국 아시안게임 결승까지 가게 되었고, 결승에서 일본을 만나게 됩니다. 군대 면제와 한일전이라는 자존심이 걸린 경기였고, 황희찬에게 이 경기는 더욱 의미가 남달랐는데 바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그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깊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황희찬은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고, 자신에게 있어 조부모님은 인생의 전부라고 표현할 정도로 한일전이 있을 때마다 위안부 문제로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찬이 축구 참 잘했어. 가보시는 분. 같이 내 아프지 않아? 여담이지만 그의 손에 새겨진 문신도 사실 알고 보니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성함을 새긴 것이었다고 하죠.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제 인생의 거의 전부고, 자필로 써주신 글을 그대로 옮긴 타투예요. 골도 넣고 이렇게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도 더 많이 나고, 항상 마음속에 품고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황희찬은 한일 결승전에서 황소처럼 미친듯이 달리며 치열한 경기를 펼쳤고, 1대0 상황에서 손흥민의 크로스를 놀라운 점프로 헤딩골을 넣어 대한민국을 완벽한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운 털이 박힌 황희찬의 비난 여론은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항상 사람들 앞에서 웃는 모습만을 보여주며 더욱 성장해 경기장에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다짐을 합니다. 황희찬은 레드불 잘츠부르크와 라이프치히를 거쳐 울버햄튼 팀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매체에 나온 그의 팀 훈련 생활을 보면 그가 얼마나 더 발전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체중 관리를 위해 탄수화물과 나트륨 및 몸에 나쁜 것은 거의 섭취하지 않으며 평상시에 소식을 조금 하는 편이고, 간장에 찍어 먹겠죠? 아, 당연히 그래야지. 뭐 어떻게 먹어, 소금도 안 뿌리고 지금 데리야끼 소스도 없어. 해양 대신에 아우, 맛없어. 소스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살을 되게 많이 찌어서 진짜 소금 간도 거의 안 해서. 사실 소주를 잘 안 먹어서 요즘에는 이제 아예 끊어가지고. 축구의 실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소통으로 인한 디테일도 챙기기 위해 독일어, 영어 등 언어 공부도 열심히 했다고 하죠. 이제 언어가 다르니까 이제 선수들이 서로 원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그런 언어의 중요성을 더 느끼고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Ich spiele bei HSV. Ich freue mich, dass ich euch kennenlernen. 심지어 그는 축구에 집중하다 보니 연애조차 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훈련이 끝나고 매일 저녁마다 의문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한다는 팀원의 폭로가 있었지만, 알고 보니 그 여성은 황희찬의 누나였다고 하죠. 훈련 끝나고 누구랑 항상 통화를 했대요. 항상 여자였대요. 근데 항상 끝나면 항상 가족들하고 전화해요. 진짜로. 누나랑 영상 통화 자주 합니까? 누나랑 자주. 이렇게 노력과 자기관리의 끝판왕인 황희찬은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해야 이제 경기 들어갔을 때 조금 더 편해지기 때문에 저를 이겨내려고 항상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2018년 몇몇 경기력에서의 아쉬움과 몇 가지 오해로 언론에서조차 국민 욕바지로 표현되었던 황희찬은 조금씩 실력과 폼이 올라갔고, 경기력에서 다소 아쉬웠던 부분도 스스로 개선하고 극복해내며 부정적인 여론을 묵묵히 뒤집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후반전 교체 카드로 투입되고 역전골까지 넣으며 16강 진출 실패라는 위기에 놓인 한국을 구해냈죠. 이때 황희찬은 4년 전 아시안 게임에서와 똑같이 상의 탈의 세레머니를 하고 옐로우 카드까지 받았지만, 사람들은 옐로우 카드 마음껏 받아라, 우리 희찬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등 4년 전과 완전히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피나는 노력과 결과를 통해 자신을 증명했고, 자신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는 데 성공하며 노력은 결국 언젠가는 다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